네, 4월 7일 보궐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모레 시작됩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이번 주 여야 선대위원장 모시고 좀 선거 상황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국민의힘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선거 앞두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엔? 요즘은 주로 서울에서 예. 이렇게 언론 인터뷰 많이 하고 또 중간중간 후보 유세 돕기도 하고 후보하고 같이 다닐 때도 있지만 저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보궐선거와 다르게 정말 그 당 전체가 다 총력을 쏟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서울, 부산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 두 곳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은 2016년 총선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전국 선거를 우리가 연달아 4연패를 했습니다. 아, 그랬네요. 그럼요. 네 번이나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 대선 아니 이번 또 지난 총선 이렇게 네 번이나 연패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이 연패의 사슬을 꼭 끊고 싶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예, 이번 선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를 가늠하는 선거라서 저희들은 총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뽑는 것보단 야당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도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총선 바로 1년 전에 서울, 인천, 경기 합쳐서 저희들이 16석. 서울에서 49개 중에 우리가 8석. 완전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 생각이 수도권과 중도층과 젊은 층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앞으로 야당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특히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와 딱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이 높고 또 지지율도 꽤 지금 야당에 좀 유리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금 어제 그제 두 번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들이 여기 집중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부 보고 또 TV 토론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면 계속 봤는데요. 먼저 우리 오세훈 후보랑 민주당 박영선 후보 두 분이 이제 이 네거티브 선거가 너무 좀 심하다. 제가 조금 그래도 특징적으로 본 거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가지고 박영선 후보는 막 그걸 집요하게 공격하시던데 제가 한 가지 괜찮게 생각하는 우리 오세훈 후보가 그래도 박영선 후보 부부의 그 일본 도쿄 아파트 문제 그걸 거론을 안 하더라고요 후보가.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참 괜찮게 봤고요.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뭐 어떤 후보든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자기 자신의 도덕성이나 과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는 그거는 국민들 앞에 저는 진솔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곡동 땅 문제에 대해서 뭐 박영선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오세훈 후보가 대응해 주면 좋겠고 다만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LH 사건은 그 LH라는 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문제인데 내곡동 땅 문제는 그 문제하고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본질이 다르다. 오세훈 후보의 부인이 초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장인 돌아가시고 그 가족 전체가 뭐 8분의 1씩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거라서 그 당시에 무슨 내곡동 그 땅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의 핵심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의 그 땅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한 그런 행위가 있느냐. 네. 그거는 있었다면 심각한 불법이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봐도 전혀 없고 드러난 증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 거기 무슨 토지 측량하는데 후보가 갔느냐 안 갔느냐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어제 그저께 토론 보면서 야, 저 소중한 전파를 저렇게 낭비해도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네거티브가 계속해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라는 게 뭔가 진짜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명백한 그런 불법의 증거가 있으면 저는 그런 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증거는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또 일부 카더라 내지는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는 네거티브는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선거 막판에 갈수록 이 네거티브가 평소에 우리가 그 후보자의 검증 이런 걸 잘 했으면 모르겠는데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제기하는 네거티브는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요새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주로 서울이에요. 바닥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또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선거 첫날 회의를 마치고 오세훈 후보하고 같이 남대문 시장을 가봤습니다. 남대문 시장이 거기 전부 다 자영업 하시는 정말 자그마한 가게 사장님들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 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부동산 대책이 실패해서 집값과 전월세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모든 서울 시민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시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급해서 말을 바꾸는 그런 걸 잘 안 믿고 특히 박영선 후보께서 자기가 시장 되면 디지털 화폐로 모든 서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 드리겠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 돈 있으면 좀 잘 써라. 모든 시민들한테 그래 줄 게 아니라 그런 반응들을 제가 듣고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난 4번의 굵직한 선거에서 다 참패를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제 정권 심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그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시나 봐요. 어떤 선거든 큰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이번이 고 박원순 시장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시작된 선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지난 4년간 이 선거의 핵심은 저는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경제 민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서울 시민들께서 늘 보면 이렇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시다가 자기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집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시민들께서 직접 이렇게 그걸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지난 4년 어떻게 보면 경제 민생 전반 그중에 특히 부동산 그다음에 LH 사건 이게 자기 집 문제, 전월세 문제랑 불공정이라는 공정의 이슈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의 어떤 분노한 민심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정말 문재인 정권 싫은데
국민의힘 야당한테는 정말 이렇게 투표표를 찍을 손이 안 간다. 그러니까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당이 반사이익만 노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변화하고 혁신하고 우리 탄핵당하고 국정농단 사태 때의 낡은 보수의 모습을 우리 정말 버려버리고 우리 진짜 새롭고 건전한 그런 대안 세력으로 태어나자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런 민심의 이반 이런 게 있더라도 결국 이번 선거 끝나면 곧 대선이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진짜 대안이 건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야당을 찍으면 이 시대의 문제들을 저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게 유능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부산 상황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듣고 있습니다. 부산은 초반에 상당히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고 있고 저는 뭐 서울, 부산 둘 다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 나타날 투표의 결과는 다를 수 있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험상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그냥 총선이나 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어느 쪽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열심히 나와서 찍어주시느냐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방심 안 하고 말씀하신 부산의 경우에도 서울보다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서로 공격이 더 심각한데 특히 우리 박영준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민주당 김영춘 후보님 측의 이 네거티브 공세가 거의 부산 선거가 가덕도 공항이고 부산 경제 살리고 이거는 어디 날아간 적이 없고 거의 뭐 네거티브 남은 그런 선거가 되었습니다만은 박영준 후보가 자기 자신의 어떤 부동산 문제, 가족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민들한테 경쟁 상대방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잘 하시고 특히 그 부동산 문제가 몇 개 이렇게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LCT 아파트도 있지만 나머지 토지나 건물 미등기한 건물도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안 된 건물이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저는 깨끗하게 사정을 설명을 하시고 그 죄송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저 송구하고 그런 유감 표명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보궐선거 투표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분위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궐이라고 하는 또 특성이 있고 또 평일날 치러지는 선거이고 또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직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으십니까? 서울에 특히 걱정이 되죠. 서울이. 우리 25개 구 중에 서초구 하나 빼고는 24개구가 민주당이고 서울시 의회의 거의 뭐 절대 다수를 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고 각종 구의 뭐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국회의원, 뭐 구청장, 시구의원을 거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직력만 해도 대단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엄살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누가 투표하러 가느냐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자기 자신이 뭐 이쪽 치우친 보수도 아니고 치우친 진보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그때 후보와 당의 어떤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그 스윙 보터다 이렇게 중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층 그분들이 이번에 투표를 꼭 좀 많이 해주셔야 이 서울 시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뭐 군수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심은 이제 서울, 부산의 이제 시장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요.
당연히 2대0 목표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만약 서울에서 지고 부산에서만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예. 그거는 저희들은 패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둘 다 이겨야 예.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중요하지만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지금 민심이 상당히 좀 요동치고 바뀌는 것이 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크게 폭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이것을 어떻게 푸실 계획이십니까? 그 LH 사건 처음 터지자마자 예. 그게 공무원이든 LH 직원이든 예. 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독점해서 개발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 그것도 대출을 뭐 무슨 58억까지 받아가면서 땅 투기를 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고 네. 주식시장 같으면 이거는 뭐 아주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예. 형사처벌이 굉장히 센 그런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싫어하는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라. 네. 또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해라. 네.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정권은 이런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 수사할 의지가 없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이 정권이 발표하는 무슨 110만 공무원 플러스 공기업 직원들 또 교사들 모두를 재산 등록을 한다든지 예. 또 과거에 불법 투기를 이익을 몰수하는 그런 법을 소급 추진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과격한 법들을 지금 마구 내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 초반에 검찰한테 수사를 맡겨서 완벽하게 수사를 하고 또 LH든 SH든 GH든 국토부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연루된 투기가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엉뚱한 짓만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아파트를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말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2사 대책인데요. 공공이 누굽니까? 공공이 바로 LH거든요. LH에 저런 비리가 있는데 LH 주도 개발로 주택을 계속 공급하겠다? 저는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장이 굉장히 투명하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길 부분은 맡기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LH가 해라. 그래서 저는 LH공사를 주거복지공사로 이거는 개편하자라는 안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책의 실패를 고칠 생각 또 부패를 제대로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선거 앞두고 뭐 전 공무원 재산 공개니 과거 그거 위헌적인 몰수니 이런 무리한 입법만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벌써요? 여쭤볼 게 좀 많은데 하나만 좀 챙겨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뭐 4월까지만 한다고 했었고 새롭게 당대표도 뽑아야 되고 내년 대선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챙기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를 떨치고 변화와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정말 이 다음 대선에서 꼭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바깥에 지금 당 바깥에 계시는 모든 후보들, 야권 후보들한테 문호를 다 개방하고 그분들이 다 국민의힘이라는 이 큰 울타리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저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해야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동안 당의 변화와 혁신 이런 차원에서
많은 공을 세우셨는데 예. 이번에 만약 그만두시더라도 저는 김정인 위원장께서도 정권 교체하는데 큰 이 울타리가 좀 되어 주시기를 예.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갑자기 야권의 선두주자로 좀 우뚝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분은 저는 크게 봐서는 같이 갈 동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선 때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뽑을 때까지야 뭐 당연히 경쟁자죠. 아주 강력한 경쟁자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당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경쟁을 거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이 과정에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도 꼭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 놓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모두 서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유권자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는 거짓과 위선, 불공정, 불평등, 그러면 경제 민생을 망치고 4년 동안 정말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좋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정권 교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